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수업 해볼게요. 학습 자료로 교과서 활동지가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효과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찰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물체 두 개가 있을 때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에 관계가 있었죠. 거리에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더 큰 힘이 작용하고 멀어지면 작은 힘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일반적인 물체의 중력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구 중력을 받는 물체들에 대해서 고찰할 건데, 지구 중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아까 일반적인 물체는 그 두 물체가 서로 거리상으로 유효한 값을 가지려면 두 개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는 지구는 우리가 이렇게 둥그런 건 알고 있지만 체감하지 못하죠. 끝도 없이 펼쳐지고 어디까지 가야 옛날에는 평평하다고 그런 생각까지 가졌었는데, 지구는 상대적으로 엄청 크고 그 위에 이제 운동하는 물체들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 하면, 실제 측정값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중력이 작아진다 라고는 분명 배웠습니다. 근데 지표면에서는 어떨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표면에서부터 높이 올라갈 때는 분명 이 높이 올라가는 값은 굉장히 몇만 킬로미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효한 값이 될 수가 있지만, 지표 근처에서는 고작 해봐야 몇 킬로? 30층, 40층 살아도 그래도 지표입니다. 자, 지표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 우선 지구 반지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스몰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은, 자, 지구의 질량이 있고 지구의 반지름과 그까지 거리의 제곱분의 요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이가 정성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스몰 r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밑에는 여기는 지구 반지름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 끌어당기는 힘도요. 지구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어떻게? 지표면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일정하다고 보는 게 우리 이 과학에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봤었잖아요. 근데 문제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언뜻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중력입니다. 두 물체 사이, 지구가 요 밑에 있겠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중력이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 멀어지면 중력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표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지표면에서 중력이 굉장히 이 물체가 이 거리하고 요 거리에서 지구까지의 이 거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력은 여기 보면 공의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중요 내용입니다. 중력은 어디에서나 지표면 근처에서는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도 있잖아요. 떨어져도 지구 가까이 가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정한 힘을 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낙하 운동,
여기 보면 공은 자유낙하 운동을 함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라는 게 오늘의 배울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방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우선 지난번에 이제 저런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도 봤고 여러 가지 봤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속력,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속력이 뭐죠?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해서 좀 뭐랄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표현했어야 맞았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정정할게요. 일단 저 4m 거리를 저 자동차가 갑니다. 8m 거리를 2초 동안 또 자동차가 갑니다. 12m 거리를 자동차가 2초 동안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슈 그렇죠. 긴 거리일수록 짧은 시간에 빨리 얘가 훨씬 빨랐죠. 이 물체의 빠르기, 자동차의 빠르기 이런 것이 바로 속력입니다. 속력은 단순히 이동 거리에 대해서 시간을 나눈 값을 속력이라고 하고 속도는 빠르게다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 방향을 포함한 직선거리가 있어야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대충 살펴볼게요. 자, 화살표 초록색과 파란색 화살표는 분명 길이가 같아서 얘가 이제 빨리 이렇게 간다면 속력은 같습니다. 같으나 뭐가 달라지냐면 속도 값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속도는 방향을 같이 갖는 물리량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부터는 정리해도 돼요. 자 속력 보면 아까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속력은 빠르기를 물리량으로 나타난 값인데요. 단위 시간 동안 우리 1초를 많이 쓰죠. 원자같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1초는 너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1초가 꽤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을 1초로 많이 쓰고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만 했을 때 속력, 그 다음에 속도는 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체의 운동 방향과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를 함께 나타난 물리량이다. 방향이 들어갑니다. 방향. 변이는 한 점과 한 점 사이를 직선으로 이었을 때 직선 운동하는 그 값을 변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까처럼 두 점을 가는 방법은 꼬불꼬불 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빙 돌아서 갈 수도 있죠. 근데 변이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가 변입니다. 자, 그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데 변이는 방향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함께 표시하면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과학 A에서는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번 1학년에 배울 과학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속도는 얼마다 해서 요 값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아까 걸린 시간분의 변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체의 빠르기와 물체의 운동 방향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가속도는 뭘까 하면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2초 다음의 속도, 3초 다음의 속도 쭉 가는데 더 쭉쭉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를 살펴보면 세크, 시간 초분의 미터, 간 거리죠. 방향과 운동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느냐, 거리, 직선 거리. 그게 속도고, 가속도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S분의 또 S분의 미터니까 분모로 세크 스퀘어가 된 겁니다. 세크 제곱, 스퀘어가 영어로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스퀘어.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운동 상태의 변화량이다. 가속도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원운동도 방향이 계속 바뀌므로 가속운동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천체의 운동에 가면 지구 주위를 달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 주위를 달이 돌 때도 가속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속하면은 그럼 속력도 변하나? 근데 얘가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돕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데 왜 가속한다고 할까? 가속도는 죄송합니다. 속도는 물체의 운동 방향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속된다는 것은 일정한 속력으로 가지만 계속 방향이 바뀌면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므로 가속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는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구간별 속도와 가속도가 어떻게 다른가 잠깐 볼게요. 그냥 가속도라는 걸 봤을 때 이 그림은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교과서는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0초에서 이렇게 4초 동안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살펴보면은 처음에 1m/s로 움직이던 게 요거 1초부터 2초 사이에는 3m/s, 2초에서 3초 사이에는 6m/s, 그 다음에 10m/s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게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2m/s가 늘어났죠? 여기에서 여기는 3m/s, 여기에서 여기는 4m/s.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보다 이게 속도가 배가 된다 해서 속도가 계속 늘어난다. 늘어나는 속도가 가해서 늘어지는 가속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해서 가속도 운동. 자, 교과서에 나온 그림은 보면은 여기는 0초에서 1초 사이 5m/s로 움직였습니다. 1초 후에 10m/s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가 얼마입니까? 5m/s 늘어났죠. 그 다음 2초에서 3초 사이에도 15m/s니까 지금 10m에서 얼마나? 5m/s가 늘어났죠. 그 다음 여기서도 5m/s가 늘어났죠. 계속 어떻게? 1초마다 속도가 5m/s씩 커지는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5m/s, 5m/s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해주고 가속도는 아까 시간 1분에 5m/s에서 5m/s².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같을 등자를 써서 가속도긴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냐? 커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똑같이 커진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 1초마다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적어주면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1세크분의 5m/s 이렇게 하면 분모 이렇게 세크 제곱이 되고 단위가 5m/s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개념 정리. 속도와 등속도 운동이 있는데 속도는 아까 운동 방향이 들어간다 그랬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그를 나타낸 물리량입니다. 등속도 운동은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등선, 직선 운동이다. 무슨 말이죠? 속도가 뭐야? 변하지 않는다. 등속도 일정하게 지금 0초에서 한 5초까지 간다. 그러면 0초를 지나는 순간도 5m/s 쭉, 2초를 지나는 순간도 5m/s, 그 다음에 5초를 지나는 순간도 5m/s.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쭉 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1초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나타낸다. 아까 1초씩 어떻게? 0초에서 자, 0에서 1초 사이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0에서 등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0에서 1초 갈 때 5m/s 그 다음에 5m/s 했는데 다시 1초에서 2초 가면 10m/s 됐죠. 5m에서 10m로 뛰었죠. 그럼 뭐야? 단위 시간 동안 속도가 어떻게 5m/s가 늘어난 겁니다. 다시 10m/s 였는데 15m/s. 그러면 또 요거 또 뭐야? 15m, 그러니까 10m/s였는데 15m/s니까 5m/s가 또 늘어난 겁니다. 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5m/s씩 변화가 됐다. 이게 가속도가 가속을 붙는 거고 등가속도는 그 가속을 붙는 가속도가 크기와 방향이 항상 5m/s 방향은 이쪽 일직선 방향 또 5m/s 일직선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하는 운동이다가 바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은 대표적으로 자유낙하가 있습니다. 왜? 지구 중력이 지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질에 작용하는 지구의 힘은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힘에 의해서 이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고 그리고 또 지구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 경사면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빗면 경사면이 있을 때도 그 빗면을 미끄러져서 공이 떼굴떼굴 굴러올 때도 그 굴러오는 떼굴떼굴 구르는 건 직선운동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쭉 스키를 타고 스키 선수가 내려온다고 합시다. 빗면을 따라서. 그러면 스키 선수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쭉 미끄러져서 내려오는데 지구 중심의 그 힘을 받아서 지구 중력의 힘을 일정한 힘을 받아서 쭉 내려오므로 이 스키 선수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 그래프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등속도입니다.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항상 일정한 속도 0초 지날 때도 10m/s 1초 지날 때도 10m 쭉 10m 계속 뭐 어떻게 되죠? 예, 속도가 안 변하죠. 속도가. 그럼 시간에 따라서 여기 뭐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계속 10m/s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여기 시간, 속도, 여기 중요합니다. 시간, 속도.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 위치입니다. 거리, 간거리, 위치. 이거 조심합시다. 시간,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일정하게 네, 이렇게 쭉 일자로 그으면 되겠죠. 일정한 속력이니까.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10m/s씩 계속 움직이면 처음에 얼마를 갑니까? 뭐 이렇게 10m 갔다. 그 다음에 또 1초에 10m 가는 거잖아요. 1초에 10m. 10m 간 상태에서 또 2초 동안 또 10m 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m 간 거죠. 또 그 간 상태에서 또 10m 가면 30m 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죠. 점점 시간이 늘어날수록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0m, 20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등속도가 아닌 속력이 변화량이 일정한 속력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변화량이 일정한 가속도가 5m/s, 5m/s 있죠. 이렇게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또 있고 아까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렸었나요? 등속도 운동에서는 어땠어요? 쭉 속도 같았죠? 근데 여기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시간과 속도 그래프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5m/s에다가 가속이 됐네요. 또 가속이 됐네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간과 속도부터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이거 가속도 의미는 가속이 쭉쭉 나옵니다. 시간과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렇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0에서 이거 처음부터 5m/s죠. 지금 여기서부터 쭉 오다가 이 기준점에서도 지나칠 때 5m/s로 지나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속도 그래프. 자,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앞에 등자가 붙었잖아요. 가속도인데 5m/s로 어떻게 쭉 일정한 가속도를 내고 있죠. 같은 가속도니까 가속도 그래프는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 시간과 위치 그래프는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속이 되면서 그 등속도 운동과 달리 이거는 그래프가 어떤 식이냐 되면은 약간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이 직선하고 좀 다르죠. 천천히 증가하다 갑자기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빡 하면서 이렇게 포물선처럼 올라가는 그래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살펴보면 아까도 했지만은 지표면 근처입니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움직인다. 지표면에서는 얘가 질량이 있다 치더라도 지구 질량의 굉장히 작은 질량이기 때문에 지구가 지구 주변의 지표면에 네, 지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체는 중력 방향으로 어떤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연직 방향은 이렇게 연직 아래 방향이죠. 연직 아래 방향은 얘가 수평 방향으로 뿅 갔지만은 연직 아래 방향은 어떤 힘이 작용한다? 네, 중력이 작용하죠. 일정한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초속도 처음에 띵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공기 저항이 없다 치면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내가 처음에 3m/s로 출발했다면 또 3m/s로 계속 3m/s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3m/s.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받는 힘은 없고 그런데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어떻게? 아래쪽으로 가속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자 얘는 하나는 자유낙하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수평으로 던질 때 C는 약하게 D는 좀 더 세게 E는 더 세게 던진 겁니다. 같은 높이에서. 그런데 요 그림과 요 그림은 같은 높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아 보이지만 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얘와 얘는 좀 다른 그림입니다. 자 수평 방향 힘 봅시다. 수평 방향으로 물론 얘는 안 받고 얘도 받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는 E거나 B나 C나 D나 E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연직 아래 방향은 어떻게?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일정한 중력의 힘이 작용하고 어디서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지면 도달 시간을 보면 자 A와 B가 땅 하면 어떻게? 네, 도달 시간은 같습니다. 지면의 도착 시간. 그 다음 C, D, E는 E가 제일 느리죠? 아니죠. 네, 여러분 수업을 잘 받았네요. 다 똑같죠. 얘는 좀 약해서 뿅, 이건 띵, 띵 해도 지면 도달 시간은 C, D, E가 다 같다. 라고 정리해 둡니다. 이거 왜 한 번 더 나왔지?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중력의 방향과 크기는 일정하므로 물체는 중력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한 번 더 정리하라고 제가 더 넣었나 봐요. 자, 그 가속도 법칙 갈게요. 가속도의 법칙. 아까 중력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이 일어났죠.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가속도 법칙은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하는 가속도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가속도